중세 시대를 벗어나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연 데카르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오를 범할 수 있고 우리가 깨어서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든 생각이 자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며 모든 것은 거짓일 수 있다라고 의심하면서 다만 그것을 생각하는 나는 필연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 진리는 너무 확고하고 너무나 확실해서 자신이 찾고 있는 철학의 제일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죠. 현대에 와서는 데카르트에 의해서 나는 생각한다 외에 나는 존재한다에서의 존재 의미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데카르트 이후에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존재의 토대를 이 말에 두고 이것을 비판하고 보완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의 피조물에 불과했던 인간이 드디어 주체로 딱 서서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라고 당당히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바탕이 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역시 중세 시대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었던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를 통해 명석하고 판명하게 인식되는 것은 모두 참이다 라는 것을 일반적인 규칙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참고로 여기에서 명석은 정신이 어떤 것을 주의 깊게 바라볼 때 그 내용이 뚜렷하고 혼동 없이 주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판명은 명석할 뿐만 아니라 그 인식 안에 포함된 것들이 다른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후에 후설이 현상학을 만들 때 이 규칙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기도 하죠. 어쨌든 명석하고 판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모두 참이다 라는 규칙을 만들었지만 이 인식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데카르트는 의심하는 것보다 인식하는 것이 더 큰 완전성임을 명석하게 보고는 있는데 이런 완전한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을 어디에서부터 배워왔는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결국 더 완전한 것은 덜 완전한 것의 기결이고 의존이라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내가 의존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로부터 얻어낸 것보다 더 완전한 다른 어떤 것이 필히 있어야 한다라고 전제하면서 완전성을 그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본성, 즉 신을 가지고서 자신의 인식의 정당성을 삼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근거를 드는 이유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데카르트도 자신이 주장하는 명석 판명한 인식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150년 후에 칸트에 의해서 극복이 됩니다. 칸트는 인간의 인식의 정당성을 위해서 신의 보증 따위는 필요 없고 인간이 선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성에 의해서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데카르트가 중세시대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데카르트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데카르트는 이처럼 인간의 정신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파악한 뒤에 또 다른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대상을 하나의 연속된 물체, 즉 길이, 넓이, 높이나 깊이를 지닌 무한정 연장된 하나의 공간으로 그 공간은 상이한 부분들로 나눌 수 있고 그 부분들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가질 수 있으며 온갖 방식으로 움직여지거나 옮겨질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을 또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는 데카르트의 이분론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육체와 정신을 분리하면서 육체가 죽더라도 정신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비록 현대 철학에서는 극복이 되었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주위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이분론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무서운 것인데요. 내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정신은 육체를 눈앞에 떨어뜨려 놓고 이것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전혀 별개로 파악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든 처리를 해도 되는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데카르트가 방법서술 제6절 마지막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저사변 철학 대신에 사람들은 그 개념들에서 하나의 실천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며 이 실천에 의해 불, 물, 공기, 별들, 하늘들 및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모든 물체의 힘과 작용들을 우리 장인들이 다양한 솜씨들을 인식하는 것만큼 판명하게 인식하면서 우리는 그 힘과 작용을 장인들처럼 적절한 모든 면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하여 우리를 자연의 지배자와 소유자
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동안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면서 자연을 별개로 동떨어진 대상으로 삼으며 자연과학적 시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며 결국 자연을 지배하는 결과까지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하이데거와 같은 현대 철학에 와서는 육체와 정신이 별개가 아니고 동양 철학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흐름들을 인정을 하면서 자연과 조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데카르트의 방법 서설부터 시작된 정신과 육체를 구분하는 이분론적 사고는 지금의 우리 인류의 문명을 바꿔놓은 생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